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서고등학교 아십니까? 네, 달서구의 명문고등학교, 약간 외국 이름 같기도 합니다. 세인트 웨스턴 하이스쿨 성서고등학교의 진로진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왜 웃으세요? 네, 분위기 좋습니다. 고등학교 일반고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건 아니시죠? 맞죠? 네, 그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는 어떻게 좀 바뀔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궁금한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진로와 진학 관련돼 있는 일을 합니다. 97년에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서 다행히도 그 중학교에는 내려가 본 적은 없고 26년째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진학을 한 지는 제가 대국고등학교에서 2004년부터 진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리를 가르치다가 12년 전에 교육부에서 진로진학교사를 모집을 했거든요. 새로운 전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 진로진학교사로 이렇게 전과를 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진로와 진학 관련돼 있는 일들만 하고 있고 지난 6월 달부터 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 색깔 보시면은 전국 대학교의 여러분들 그 학생의 학교 생활 여부를 평가하시는 분들 누구시죠? 입학사정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입학사정관들도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 생활 기록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내용들은 어떻게 적히며 금지사항은 뭐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장하는 기관을 대교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교협 연수원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 6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 4개월 정도 서울대부터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까지 교육을 시키는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기적의 수시 합격 전략서 제가 또 진학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집필을 했는데 이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0학년까지만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학년도에 대학 가시는지 아시나요? 몇 년에 대학을 가죠? 2026학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입시가 발표가 됐습니까? 중학교 3학년은 거의 발표가 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고등학교 입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3학년의 체제가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에 2025학년도에 입학하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정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교학점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시행이 되게 되면 고등학교 체제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오는 그 등급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교과들이. 근데 2025학년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A, B, C, D, E에서 우리 중학교 때 성취도 아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입학제도가 이제 아주 이렇게 확 이렇게 개편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는 별 의미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3들이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되냐면 조금 늘어나요. 4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한 47만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좌우 10년간 가장 적은 아이들에 해당이 돼서 한 41만 정도 되고요.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학령 인구가 얼마였냐면 63만 정도였어요. 63만 있다가 지금은 몇 명이면 40만 대잖아요. 20만 명이 확 이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학과가 하나 들어왔어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PEET라고 하는 PT라고 하는 시험을 쳐서 갔던 편입 시험이 학부로 확 내려오면서 지금 전국 대학교가 난리가 아니에요. 혹시 무슨 과인지 혹시 아시나요? 관심 없으세요? 약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약학과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뭐 최고 대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울대학조차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년간은 계속 한 40만 대 가다가 또 확 떨어집니다. 30만 대로 확 갔다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4년제 대학에서 한 34만 명 정도 선발해요. 그럼 비교 조금 되시겠죠. 네, 34만 명하고 한 40만 대에서 25% 정도는 아까 특성화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비롯한 애들이 대학을 진학을 안 하는 애들이 한 25% 정도 돼요. 그럼 이 25% 플러스 알파가 누구로 채워질까요? N수생으로 채워져요. 그럼 N수생으로 채워지게 되면 40만 후반대 정도 있는 아이들이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년제 대학 한 34만 명 정도 모집을 해요. 그럼 전문대학은 어떨까요? 맞죠? 네, 전문대학은 한 20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해요. 그럼 합치면 얼마죠? 54만 정도 되겠죠. 그럼 애들이 부족한 거예요. 애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대학에서 살아남는 과는 딱 두 학과밖에 없습니다. 무슨 학과일까요? 보건 계열의 간호과나 물리치료학과 같은 과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애들을 모집을 못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도 좋은 학과, 그러니까 선호하는 학과들은 점수가 높고 선호하지 않는 학과들은 미달이 나는 그런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일단 수능 시험에 빵점을 맞아도 정시로 4년제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옆에 우리 자녀분하고 같이 오신 학부모님도 계신다고 쳐다보세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공부 안 해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잘해주세요. 특히 2학년 학생들 정말 잘해주세요. 41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출산율이 얼마냐면 한 부보다 0.75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선진국인 미국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1.6 정도 되거든요. 2명 아니면 1명을 이렇게 낳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명 낳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습니다. 3학년도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도 약간 술렁이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예요. 기록부를 보고 옛날에 얘는 이 학교 출신이다. 그래서 학군 아시죠? 학군 같은 거 아니면 내신을 굉장히 받기 어려운 곳이다. 뭐 쉬운 곳이다. 학군이 좀 떨어지는 곳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 블라인드 평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평가하시는 분들이 뭘 못 볼까요? 고등학교를 못 봐요. 네, 고등학교를 못 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옆에 여기 달서구청 바로 옆에 있는 아주 괜찮은 자사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자사고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입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교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심화탐구 활동이나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학교긴 해요. 근데 애들이 왜 지원을 안 할까요? 맞죠? 이런 부분이 바로 브라인드 평가를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누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냐면 특목고는 나와요. 네,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대충 볼 수 있거든요. 일과고라든지 외고 같은 데는 나오는데 또 외고에 또 강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또 이제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현재 같은 경우는 특목고 중에서는 과거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 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블라인드 평가를 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당연히 학군이 좋은 곳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입시 제도 때문에 자사고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신 학교의 후광 효과들을 다 차단하는 입시로 이렇게 가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어떤 고등학교를 좀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문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40% 이상 뭡니까? 정시로 선발한다는 게 나왔어요. 정시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입시 구조는 어떠냐면 지방은 아이들을 모집을 못해서 그렇고 서울 쪽은 40% 정시를 확대시켰고 그래서 이중적인 입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교 규모가 한 3,000명에서 한 3,5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는 몇 명이냐면 5,000명 규모예요. 그리고 계명대학교도 거의 한 4,500명 규모에 해당이 되거든요. 40%를 뽑아도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걸 또 나중에 또 한번 숫자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쪽은 N수생이나 약간 학군을 반영할 수 있는 정시 모집의 40% 이상을 선발한다. 4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1%를 정시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중간에 논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방에서는 논술 전형을 경북대하고 부산대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글을 쓰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단답형이 있다든지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 문제만 푼다든지 하는 약간의 대학에 들어왔을 때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대학에 대한 AAT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수행평가하고 같은 시험이 논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을 일단은 실시하는 대학은 조금 우수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북대와 부산대가 선발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밖에는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생 적성에 따라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 맞죠? 국어, 도덕, 사회를 또 잘하는 인문계열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의 비율은 작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게 이거였어요. 일반고에서 서울의 대학을 진학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형이 만들어졌어요. 이거하고 이하고 동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40%를 뽑는 대신에 수시 모집에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10%를 뽑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0%를 뽑는데 교과전형으로 뽑나 종합전형으로 뽑나 논술로 뽑나 정시로 뽑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교과전형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우리 대구에 있는 1과고까지 영재학교는 내신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외고도 내신이 나와요. 포상고 공부 잘하죠. 여기도 내신이 나와요. 모든 고등학교의 등급이 1등급이면 똑같이 1등급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디가 훨씬 유리할까요? 요거는 요 지역 균형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일반고 평범한 학교들이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군이 우수한 곳은 내신 받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럼 학군이 우수하다고 왜 내신 받기 어렵죠?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개 틀리면 그냥 3등급으로 쭉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국어는 1등급인데 수학은 3등급, 영어는 뭐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조합을 해보면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2.5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생기면서 일반고에 공부를 잘하는 1점대 있는 아이들 1.8, 1.9, 뭐 2점 초반대 있는 아이들도 다 서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검고도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완전히 승인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몇 학급을 모집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학군이 좋은 곳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은 아이가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근데 입시가 바뀐 거예요.
그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특징은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남고 있죠. 공학 있죠. 여고 있죠. 또 자사고 있죠. 맞죠? 그다음 우리 학교 주변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또 학교가 있을 수 있겠죠. 집단 수가 큰 학교가 있어요. 작은 학교가 있어요. 남자애들이 유별나게 공학이긴 하지만 적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네, 남산구 같이. 맞죠?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대보고는 또 여학생이 적죠. 네, 3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런 다양한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이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되게 어렵죠. 그래서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공통 과목 있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과목을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가탐실. 게다가 여기에 체육 이런 거 배우고요. 기술과정, 정보, 한문국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약간 달라져요. 이런 과목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이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내신 성적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전체 집단 수죠. 맞죠? 그럼 내신 받기가 어떨까요? 나름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바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은 어떤 뜻이냐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까지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와요. 그럼 대학을 갈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표현이 됩니다. 대학을 갈 때 과목 선택은 중요한데 내신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수능 시험은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있냐면 진로 선택도 약간 있긴 하지만 일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럼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부터 바로 뭐가 됩니까? 수능 과목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그런 과목이에요.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학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15 교육과정에서는 교양 과목이라는 게 이 교육과정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배우냐면 심리학, 교육학원, 보건 같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간호과를 가겠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과목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네, 보건과 같은 과목과 그리고 사람을 약간 상대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리학을 배워주면 좋겠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떤 거 배우면 좋죠?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이수하는 그런 과정을 들으면 좋겠죠. 그다음 이 고등학교가 옛날에 비해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신문상에서 많이 나오는 무슨 교육과정입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이 교육과정을 가지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생활이 되고 1학년,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에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최근에 대학 진학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우리 아이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까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이런 학과들? 네. 의대, 치대, 약대. 요 순인 것 같아요. 올해 약대가 들어왔는데 치대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한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이런 의학 계열과 보건 계열 쪽을 애들이 가장 선호하고요. 20만 명이 날아갔는데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애들은 왜 이 학과를 선호를 할까요? 네? 맞아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게 되면
진로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졸업하기만 하면 전문 직업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약학과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지방 그 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없어서 못 뽑잖아요. 4년제도 다 미달이에요. 근데 서울 쪽에는 어차피 애들이 선호를 많이 하니까 뭐 우리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그 학교 뭐죠? 뭐 스카이 맞죠? 뭐 S 뭐 하여튼간 연대, 고대, 뭐 서울대 이런 학교들이 좋은 애들을 모집을 다 하는데 문제점이 1학기 학교를 딱 다니고 나서 중도 탈락을 다 해버려요. 왜 그렇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니까. 근데 1학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진로가 없네? 진로를 계측하기에는 너무 어렵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선배들도 지금 졸업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서울 쪽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약대를 선발하면서 그만둬버리는 중도 탈락률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무거나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에 갔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의 약학과나 계명대학의 약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두 군데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붙으니까 너무 기분 좋겠죠. 최종 결정 어디 할까요? 10명 중에 거의 얘가 정말 공학에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지 않은 아이라면 거의 10명의 10명은 다 어디 보낼까요? 네, 약대 보내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서울대가 무너졌어요, 지금. 무너져서 투 혹시 아세요? 투? 과학 투, 물화생제도 투를 반드시 쳐야 돼요. 서울대가 자존심 있는 학교니까. 그래서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원을 쳐도 됩니다. 과학에서 수능을. 예, 버렸어요. 버린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볼 때는 진학을 많이 한 입장에서 보면은 약대에 밀렸다. 약대에 밀렸습니다. 안 가요, 이제. 지방약대 가고 말지 누가 서울대, 자연대, 공대 갑니까? 뭐 물론 가는 애들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향은 이런 쪽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이런 심리학과, 경찰행정, 언론 관련된 거, 교육대는 여전히 인기는 네, 셉니다. 그래서 2점 초반대까지 끊겨요. 그러니까 교육대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그러면 내신이 2.0을 넘어서면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학, 생명공학, 컴퓨터, 전자공학, 반려동물학과들, 체육, 실용음악 관련 학과들이 애들이 선호하는 그런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방사립 때는 정말 힘든 부분에 해당이 되고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 있죠. 대도시, 특히 대구나 부산이나 특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진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데 못 가게 되면 대학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대학교 1학년부터 수능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똑같아요. 수학이. 네, 4%가 똑같고요. 26%는 선택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적이 상대평가로 같이 나와요. 그럼 누가 유리해질까요? 당연히 자연계열 애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수능을 올해 딱 쳤더니 1, 2등급의 90% 이상을 누가 다 가지고 가버렸냐면 자연계열 애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자연계열 애들의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자연계열로 갈 경우에 건국대를 갈 수 있는데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게 되면은 성균관대하고 서강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한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 쭉 갑니다. 학교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한 이런 교차 지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게 수능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인문계열로 오게 되면 취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만족하는지 학부 명의도 중요한지 이건 학생마다 어떤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이런 식으로 몇 점에 몇 명 수강 들었고 A, B, C, D 나오는데 중학교 때는 되게 중요했었죠. A, B, C, D라는 게. 근데 고등학교에 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A, B, C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에 갈 때도 반영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몇 점도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석차 등급이라고 있죠. 이게 몇 등급까지 나온다고 했죠? 9등급까지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야, 니네 반은 네가 몇 등이야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평균이 높은 아이가 1등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등급이 몇 등급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1등급인데 다 꼴찌에서 1등급을 받은 거예요. 다 걸려서 이제 1등급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전교 1등이에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럼 등급 받기가 좋은 학교는 어떤 곳일까?가 요즘은 하두죠, 하두. 서울에 있는 지역 균형 선발도 10% 있고 대부분의 교과 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A, B, C 해갖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A는 A를 받았네요. 맞죠? 그러면 이 A가 30%라고 하는 얘기는 몇 등급이죠? 30%는 몇 등급이죠? 잘 모르시죠?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4등급까지 A를 받았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대학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석차 등급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나와 있는데 1등급이 몇 퍼센트냐면 4%예요. 4%. 그럼 100명이 있으면 몇 등까지죠? 4등까지. 그럼 1등이나 4등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등급은 몇 퍼센트죠? 11%예요. 3등급은 23%예요. 그 아까 30%까지 줬잖아요. 그럼 30%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아까 A는 4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4, 11, 23, 40, 6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가면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2등급 안에 받는 것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2등급은 몇 퍼센트입니까? 11%죠. 100명 중에 11등이고요. 200명 중에는 몇 등이죠? 22등 한 거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내신을 받았다. 이건 정말 잘한 거고요. 2등급 때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지역은 일단 2등급 때까지 가능해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경우도 2등급 안에, 2등급 때 3등급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갈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은 80점, 60점으로 이건 교육부에서 딱 나눠놨어요. 80점 이상이 되면 A, 60점 미만이면 C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점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석차 등급을 잘 받는 게 일단 대학을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 Z세대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신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만두는 애들도 되게 많아지네. 그래서 한 6년 전에 그 검정고시 쳤던 애들이 60만 대 있을 때 10,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20만 명이 싹 날아갔는데도 40만 대잖아요. 검정고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4,000명.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딱 들어가서 내신 못 받으니까 나 검정고시 쳐서 그냥 수능 매진해서 수능으로 갈래. 이런 쪽으로 막 가버리는 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긴 합니다. 그만큼 이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예를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우리 학교 애들이
178명이다. 178명을 가지고 온 이유는 과거에 한 300명, 400명 있었던 규모의 학교들이 요즘은 몇 명 정도 되냐면 대부분 180명에서 200명 규모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신을 받기도 어떻습니까? 네, 더 힘들다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178명이 있으면 4%잖아요. 4%는 몇 명에 해당이냐면 7.12예요. 그럼 1, 2는 버립니다. 0.5가 넘어서면 한 명을 더합니다. 그래서 반올림에서 7, 그러니까 7등까지. 그다음 2등급은 13등까지, 3등급은 21등까지. 사실은 178명의 21등도 죄송합니다. 41등까지네. 누적이 있는 거. 7등, 20등, 40등. 178명의 41등도 솔직히 잘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 2등급 안에 들기는 어떻겠어요? 2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굉장히 잘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내신이 정말 필요한 아이다. 그 학교 선생님 설명을 굉장히 잘 듣고, 잘 듣고, 내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다. 근데 모의고사는 잘 못 친다. 이런 애들은 어떻습니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모의고사 같은 거는 또 잘 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학업 수준이 조금 높은 학교, 내신은 약간 좀 관두고 이런 학교를 이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예시 등 집단수를 고려해야 됩니다. 집단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성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내신 성적을 관리를 잘하는 애들이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대부분. 네? 진짜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학교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 듣고 막 받아 적고 막 난리가 나요. 남학생들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한 달 뒤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여학생들이 좀 관리를 잘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2학년 딱 올라가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을 많이 배우죠?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럼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암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좋기는 한데 물리나 화학이나 특히 수학 과목에서는 그 잠재되어 있던 남학생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확 이렇게 쳐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학생들이 내신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는 남학생들이 확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여학생의 문제점은 2학년, 3학년의 수학과학에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들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학업 수준, 이 학교의 학업 수준이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였느냐 아니면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평범하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수업 분위기 또 뭐가 또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이 내신도 중요하긴 한데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또 탄탄해야 돼요. 생활기록부가 또 되게 탄탄해야 돼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조금 잘해주는 그런 분위기냐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만 끝나고 그냥 다 집에 가버리는 그런 분위기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등학교 선택은 부모님이 걱정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분명히 얘가 내신 가면 내신 관리를 잘할 수 있는데 애들이 공부를 조금 안 해서 맞죠? 네, 휩쓸려서 우리 애도 공부를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학업이 좀 좋은데 보내려고 그랬더니 내신을 일단 포기해야 되고 공부를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되게 사실은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에휴 가까운 데 그냥 보내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경향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얘기했죠. 교대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넘어서면 뽑아주지는 않거든요. 2등급에 2.0에서 한 2.5등급 사이가 10%도 합격률이 없어요. 거의 다 이제 1.7, 1.8 되는 애들이 다 이제 합격을 하고 학군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생활기록부와 면접만 보고 선발하거든요. 수능도 거의 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의 특징, 어디를 갈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들 선발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는 합니다. IB 운영학교 혹시 아십니까? IB 운영학교 어디죠? 네? 소상고 아닌데요? 네?
네? 아, 사대부고. 네, 유일하게 들어갈 때 IB 교육과정을 선발하는 학교는 사대부고밖에는 없습니다. 몇 학급을 선발하죠? 네, 두 학급을 선발해요. 두 학급을 선발. 10학급 중에서 두 학급만 IB로 선발해요. 자, 보세요. IB가 들어갔죠. 그러면 1학년 때 아까 뭐 배운다고 했죠? 공통 과목을 배운다고 했죠. 내신이 나와요. 내신이 나와요. 근데 2학년, 3학년 때는 몽땅 다 진로 선택 과목이고요. 일반고에서 배우는 과목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럼 뭐가 유리할까요? 학종에는 약간 유리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1학년 내신도 완전 중요한 거예요. 왜? 1학년 내신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IB로 딱 갔는데 안 맞아요, 나하고. 그러면 IB 운영하는 학교에 다른 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학을 가야 돼요. 이게 처음 선발해버리는 IB 교육과정의 문제점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영남고랑 도원고 맞나요? 과중반을 운영을 하죠. 그럼 이것도 과중반을 먼저 지원을 해요. 맞잖아요. 그럼 과중반 딱 들어갔어요. 그럼 과중반 들어가면 과학을 되게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거의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8과목 다 배워요. 그럼 또 갔는데 난 수학과학이 안 맞아요. 중학교 때랑 수준 차이가 나면서 뭐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로를 변경해야 되잖아요. 일반 학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근데 과중반은 내신은 다 나옵니다. 3학년 때까지 다 나와요. 근데 IB 교육과정은 4대 국어에서만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1학년 때만 내신이 나오고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안 나와서 거의 종합전형 아니면 수능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여기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1단계 추천 배정 두 학교 적죠. 이때 뭐 합니까? 자사고나 이런 데도 다 같이 적죠. 맞죠? 그러면은 60%입니다. 50%에 10%인가. 쉽게 해서 60%를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어떻습니까? 다 적을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두 학교를 적어서 근거리 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설명에 마칠게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더니 우리 달서구가 몇 개의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있냐면 15개의 고등학교가 제일 많아요. 네, 여기 수성구가 13개, 북구 14개, 북구 생각보다 되게 많죠. 7곳까지 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14개, 달서구가 한 15개 이렇게 되고요. 조전학교는 뭡니까? 어중간한 그런 학교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공학 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일반고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등록금이 없어요. 네, 저희 애들은 등록금을 다 냈어요. 등록금 다 냈어요. 그 다음에 점심급식비 없어요. 밥도 줘요. 방과 후 수업비 요즘은 또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는 교복까지 줬어요. 동복, 하복까지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3도 당연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들어가는 것은 비용은 뭡니까? 애들 애플 휴대폰 사는 거, 패드 사는 거, 학원비 이거밖에는 없어요. 여학생들은 브랜드 완전 많이 따지는 거 아시죠? 다 애플이에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카페 가서 사과 모양 불을 켜고 앉아서 공부한 척 하는 거. 이거 정말 좋아해요. 여자애들이. 네, 남학생들은 그냥 엄마가 사주는 뭐 갤럭시를 쓰든 뭐 주든 그냥 써요. 여학생들은 까다로워요. 제 실제 딸이거든요. 아들 딸인데 까다로워요. 네, 안 사주면 아빠하고 대화 안 합니다. 아버지. 아셨죠? 네, 대화하기 위해서는 용돈도 많이 주고 사과 이게 뭡니까 잘라먹은 사과도 사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학교들이 있고 일반고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달서고는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공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공고?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자공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 의미가 없다. 학생 입장도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그냥 일반고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경북여고입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또 경북여고까지 가요. 지하철 1호선 타고 쭉 이렇게 가고 여기 조절학군이다 보니까 학업 수준이 또 그렇게 어떻습니까? 높은 건 아니고 애들도 착하고 그쵸? 교복도 약간 북한 교복같이 약간 좀 재밌고 해서 경북여고 이쪽도 가요. 그래서 수성고 쪽에서도 2호선 타고 1호선 바로 타서 경북여고 오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경북여고까지 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안 가죠.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는 여기는 대건고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개성고만 일단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녀 공학에 해당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320명 정도 올해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을 다 했다. 네, 모집을 다 한 이유는 네, 알아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다 모집을 했나라고 하는 거. 왜 웃으세요? 알고 계세요? 네, 등록금. 네, 등록금이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쌉니다. 네, 대학교 등록금보다 조금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종 비용, 뭐 방과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용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금을 또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등록금을 받아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일반고하고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생활기록부가 아무래도 조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B 교육과정과 여기 중점학교 있잖아요. 네, 중점학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선지원입니다. 선지원. 아셨죠? 네, 선지원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딴 학교로 무조건 네, 전학을 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바로 중점 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지역에는 네, 과중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원고 2반, 경원고 3반, 영남고 2반, 원화여고 2반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아까 포상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린 거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4대 부고는 애들 두 학급을 처음 선지원부터 어떻습니까? 모집을 하죠. 근데 포상고와 외고는 애들을 그냥 먼저 배정을 해요. 이 학교를 먼저 가요. 가서 그 자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너 아이비 할래 안 할래? 해서 아이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어요. 네, 중점 과정 같은 경우는 취소 시에 타 학교로 무조건 어떻습니까? 네, 전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느냐를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대학을 가는 방법에는 굉장히 큰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뭐라고 하냐면 수시 모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수시 모집. 그 다음에 수능을 대부분 쳐서 가는 좁은 길인 뭐가 있습니까? 정시 모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시 모집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선발하냐면 저는 학력고사 시대거든요. 그럼 시험 쳐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이 선발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전형이라고 얘기해요. 전형. 아셨습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전형.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전형이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럼 교과는 뭐죠? 수업이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을 가지고 가는 전형이다 이겁니다. 최근에는 생활기록부를 약간씩 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능은 쳐야 돼요. 대부분이 쳐야 되는데 이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데 4개 중에서 한 2개만 맞히면 돼요. 쉬운 거죠. 그럼 2개는 완전히 망해도 돼요.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히면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교과 전형은 사실은 누가 유리할까요? 이건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누굽니까?
네, 내 옆에 있는 친구 애들이 축구하러 가고 자고 공부 안 하는 이런 학교가 유리하죠. 맞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 교과전형.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어떻습니까? 내신은 똑같이 취급을 해요. 일과거나 여기나 똑같이 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전형은 완전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면접도 약간 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밖에 없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밖에 없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내신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기본적으로 내신이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플러스 뭡니까? 학교에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해주는 학교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이 학생부 위주전형의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공통점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일단은 뭐예요? 내신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일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두 개 전형을 다 준비해요. 네. 그럼 학군이 높은 곳에서는 어떤 전형을 준비할까요? 두 개 중에? 교과전형은 준비를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종합전형만 준비가 가능해요. 네. 근데 학군이 평범한 곳에서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둘 다 가능하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뜻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있고요. 논술 시험 쳐서 가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실기 있죠.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체능도 있고, 네, 체능도 있고, 예능도 있고, 체능도 있고, 실기를 쳐서 가는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학 잘하는 아이들, 영어 잘하는 아이들, 요즘은 컴퓨터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약간 보여지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바로 이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시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당연히 뭐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교과와 종합이 기본이겠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면 뭐 논술도 될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고 아이들은 어디입니까?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로는 두 개 전형이 있는데 요거는 살짝 뽑고요. 대부분은 수능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능의 단점은 뭘까요? 하루에 결정이 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과목을 다 잘 쳐줘야 됩니다. 하나라도 망하면 재수. 재수했는데 또 하나 망하면 속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해볼만 합니다. 수능도 해볼만 합니다. 네, 수능도 해볼만 합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하면 충분히 수능도 해볼만 하긴 하지만 하루에 결정 나버리고 모든 과목을 또 다 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능의 숫자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시는 몇 번 지원이 가능하냐면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는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이 입시 체제가 중학교 3학년도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경향은 일단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는 이중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긴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은 1%, 2%씩 높아져서 40%로 맞춰져 있다.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가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2학년 입시가 지난 5월 달에 완전히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시에 몇 퍼센트 선발합니까? 79%, 정시에 21%. 4년제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34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시 모집의 경량을 한번 보세요. 75, 78, 79 맞죠? 네.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에 1학년들이 입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80%를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전형들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과 전형이 몇 명이죠? 네, 5,000명 정도 줄었으니까 제일 많이 준 것은
수능이 가장 많이 줄었죠. 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줄긴 했지만 숫자만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교과가 몇 명이죠? 15만 5천 명. 종합이 몇이죠? 약 8만 명. 수능은 6만 6천 명밖에 선발 안 해요. 그러니까 N수생 아까 얼마였습니까? 13만 명이거든요. N수생만 13만 명이에요. 그 다음 얘들만 수능으로 갑니까? 물론 N수생도 이제 수시로 가기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수능을 위주로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1과고에 내신이 안 나오는 애들은 수능으로 가야 돼요. 고3고에 또 내신이 안 나오는 애들은 또 수능으로 가야 돼요. 수성고 가야 돼요. 자사고에 또 뭡니까? 내신 안 나오는 애들은 수능으로 가야 돼요. 이런 애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N수생만 해도 13만 명으로 약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숫자만 딱 비교해 보니까 힘든데? 맞죠? 힘든데? 그럼 정시로 가려고 하면 정말 1년 내내 정말 문제만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고3 때 정시로 대학을 간다? 생각보다는 요즘은 저도 이제 수성구의 경북고등학교에 6년을 진로진학부장으로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수성구에도 수능 점수가 그렇게 또 잘 나오지는 않아요. N수생들이 잘 나오지 재학생들이 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생각보다는 어때요? 적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으냐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신 정말 안 나오는 아이다 라고 하면 수능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수능을 준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철저하게 왜? 1, 2학년 때 모의고사 치면 잘 나오거든요. 지 성적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 성적에 누가 없습니까? N수생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건 어차피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로 나의 실력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수능 치러 뚝 갔더니 어떻습니까? 엄마가 시험 잘 쳤어? 말 안 하죠. 부끄럽죠. 화나죠. 방에 들어가서 게임하죠. 친구하고는 톡합니다. 망했다. 얘기하긴 합니다.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N수생이 올해도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13만 명, 그 다음에도 13만 명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의대가 3천 명이에요. 의대가 3천 명이에요. 시의학과가 몇 명일까요? 약 시대 몇 명일까요? 650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 한의학과가 몇 명이에요? 750명이에요. 수의학과가 550명이에요. 근데 의대, 치대 다음에 있는 약대가 올해 대학생들 있잖아요. 얘들 1,700명 모집했어요. 올해 1,900명 모집해요. 그 다음에 2,000명 모집을 해요. 이 숫자가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2,000명이 확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서울대, 연대고대 또는 우리 경북대의 자연계열 공과대학 그냥 고3 때 그냥 들어갔던 애들이 해볼만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이제 중도 탈락률이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학교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대를 작년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9명인가 들어갔어요. 1학기 마치고 7명이 그만뒀답니다. 뭐 하려고? 네, 의학 계열에 가려고.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애들 또 혼나겠다 그렇죠. 너 약대 가야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숫자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 그래요. 13만 거의 5천 명까지 그 지원을 했어요. 응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만큼이다. 그래서 과거하고 한번 보실래요? 졸업생의 비중이 22%, 25%, 27% 비중이 어떻습니까? 애들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비중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은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수시로 먼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8월 31일 날 9월 모의평가를 쳤거든요. 어떤 구조냐면 8만 명, 9만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 모의평가예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게 N수생도 같이 칠 수 있는 시험인데 8만 명, 9만 명, 실제 13만 명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8만 명, 9만 명, 13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N수생이 다 들어왔을 때 같이 시험을 쳐보는 경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엄마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수능 망했어. 이런 이 재학생들이 그런 모습이 당연한 구조예요, 사실은. 준비하려고 그러면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학생은 9만 명이 감소했지만 N수생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의 비율이 굉장히 다른 66.4%, 비수도권은 정시로 선발해버리면 애들이 미달라는 사태가 또 계속 오기 때문에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 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런 포함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애는 서울 보내겠다. 그럼 무조건 정시 1위, 2위 종합, 3위 교과, 논술 3위 이렇게 해서 정시만 무조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서울 쪽만 그렇습니다. 40%로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준비하는 게 2번과 3번이 돼야 돼요. 특히 죄송합니다. 3번의 교과 전형은 우리 평범한 일반고 애들 거예요. 그러니까 10%밖에 3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중한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만 관리를 잘해도 서울 쪽 주요대학에 다 가는 거죠, 이제. 아셨어요? 3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있는 그대로 1인인 정시니까 서울 쪽 가려면 무조건 정시만 준비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네, 표를 잘 해석을 하고요. 종합과 교과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일단 서울 쪽에 만약에 가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약간 무지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국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사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는 뭘까요? 내신입니다. 한국사 내신은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 반영해요. 한국사를. 중요하지 않습니다는 뭘까요? 수능에서 등급을 잘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사는 무조건 뭡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무조건 영어로 맞춰줘야 돼요. 왜 그렇죠? 절대평가예요. 90점 맞으면 1등급, 80점 맞으면 2등급이에요. 그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수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맞죠? 재수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항상 85점을 맞는다. 그러면 2등급이 나와요, 거의.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긴 하지만 다른 애들도 영향을 주긴 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무조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줘야 되고요. 영어도 일단은 주변에서 학원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조건 영어로 최저 등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애들은 무조건 80점 이상을 맞아줘야 돼요.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소홀히 합니다, 애들. 아닙니다. 수능 체제에서는 거의 영어로 다 맞춰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영어가.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재수생하고의 관계가 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교 시험과 모의고사가 가장 많이 다른 게 무슨 부분이죠? 영어예요. 학교 시험하고 모의고사가 가장 다른 부분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일단 개인적인 패턴에 따라서 쭉 공부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과전형인데 교과전형이거든요. 네, 그 1회는 이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춥니다. 됐습니까? 수능 학력 기준을 맞춥니다. 그러면 뭘로 선발하냐면 내신으로 선발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을 완전히 많이 내렸어요. 경북대가 완전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개 5등급이에요. 두 개 5등급. 그럼 두 개 5등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맞추면 되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개 5등급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무조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탐구는 2개 중에 잘한 거 1개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 이렇게 있겠죠. 한국 사람은 그냥 패스, 응시하면 거의. 그럼 2개 5등급 만들어 보세요. 2개 합이 5. 영어 2, 탐구 3 끝. 최등급이. 올해 경북대 같은 경우도 경영경제학과는 세계 6위였어요. 2를 맞춰야 돼요. 그럼 국어하고 수학 중에 무조건 하나 들어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냥 버렸어요. 다 경북대가. 2개 합이 그냥 5, 2개 합이 6으로 바뀌었어요. 좋은 과는 2개 합이 5, 대부분 약간 낮은 과들은 2개 합이 6으로 바뀌었어요. 2개 합이 6 한번 해보세요. 영어 3이면 70점대. 그쵸? 사회과학 둘 중에 잘한 거 3 끝. 이렇게 바뀐 거죠. 네. 이게 바로 최저 등급을 맞추면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야. 그럼 2개 5 하면 2개 2 하든 2개 3 하든 2개 4 하든 2개 5 하든 다 똑같아요. 패스. 그럼 내신으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럼 교과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경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내려가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맞죠?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교과전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발합니다. 경희대 교과 80, 고려대 교과 80, 서울시립대 그냥 교과 100. 맞죠? 대부분의 교과가 80에서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은 거의 다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이겁니다. 교과 석차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마다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다. 근데 대부분은 국영수사과 한국사를 반영을 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이들이 줄어들에 따라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교과전형에서 최근의 추세는 학교 생활을 조금 보려고 한다. 20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교과전형은 평범한 일반고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최저 등급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을 거의 안 쳐도 돼요. 근데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는 수능 최저 등급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개 5였죠. 그럼 종합전형은 2개 6. 그럼 2개 6인 거는 2개 7. 한 등급을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이 경북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마치면 뭘로 선발합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선발하거나 또는 면접을 약간 넣어서 선발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선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네, 서류평가입니다. 서류평가. 이 서류가 바로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자기소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를 보고 면접을 보는 데도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계도 없고 그냥 생활기록부만 딱 보고 그냥 뽑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 되게 많죠. 서류대 여기 이화여대도 서류대 여기 최등급이 있긴 합니다만 약간 다양한 형태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애들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학종이라고 부릅니다. 학종. 엄마 학종으로 갈까? 이렇게 불러요. 학종. 네, 교과로 갈까?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석차 등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과를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전과목도는 국영수사가 한 됐죠? 하나 더 붙었어요.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과목,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떤 과목을 잘하는 애들을 많이 뽑을까요? 네, 수학과학 잘하는 애들을 많이 뽑거든요. 이런 겁니다. 전공 관련되어 있는 과목. 학교 내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중요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내신도 중요하고 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서울대 직윤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세계 7등급 2, 2, 3 올해부터죠. 세계 7, 세계 7 2, 2, 3만 맞으면 돼요. 서울대인데 고려대 교과전형 작년 세계 5 올해 세계 6 내년에 세계 7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강대, 성균관대 아시죠? 여기가 세계 6입니다. 세계 6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2개 5, 경북대까지 2개 5 또는 2개 6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는 1, 1, 1 4개 중에 잘한 거 3개 3 또는 3개 4 약대 매력 있어요. 3개 5 3개 5 1 2 2에 내신 1.6 정도 의대도 1.6 정도 근데 최저 등급이 3개 3 또는 3개 4 왜 갑자기 고개다 숙이십니까?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교과전형은 네, 석차 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A 정도만 맞으면 되겠다.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네, 맞춰줘야 된다. 그 다음 비교과 활동을 조금 보는 서류를 20에서 한 30% 정도 보는 학교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 관리, 네, 선택 과목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진로 선택 과목 중요하다.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야 된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지만 네, 보는 학교들도 약간 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부분의 수시 모집에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보셨나요? 보셨죠? 어떤 학교 약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됐습니다. 여기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 한 38명 정도가 끄덕해 주셔갖고 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러한 그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종합 전형으로 뚫기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네, 종합 전형으로 뚫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다음 일반고의 평범한 학교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서 뭘로 가는 경향이 많을까요?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학군이 굉장히 좋은 곳은 어차피 어떻습니까? 내신을 받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럼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럼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해서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까지 우수대학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북대까지 이런 학과들은 뭘로 많이 선발하냐면 내신만을 보지 않고 종합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교과전형으로 아이들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의대와 약대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교과와 종합으로 많이 선발하고 있다. 한의대, 수의대, 약대 같은 경우는 교과 비중이 높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치대 같은 경우는 적성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고 평범한 곳은 이런 곳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3년째인데 종합전형으로 의대 합격한 사례가 한 명도 없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전형으로 한 명을 또 보냈고요. 의대 교과전형으로 좀 갔습니다. 약대도 교과전형으로 다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목표로 하시는 분 계시죠? 서울대.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은 우리 자연계열로 우리 아이는 갈 건데 자연계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학은 어차피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우리 아이가 뭐 선택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라고 제가 요 서울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대 전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것을 정시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능을 쳐서 가는데 2명만 지원이 가능해요. 이걸 만든 거예요. 수시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수능 60에 생활기록부 40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25 고교학점제 되면은 이런 형태의 대학 입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전형이에요. 수능도 반영하고 학생부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60대 40을 보는데 조정 점수는 40에서 30%를 기본으로 주고요. 2인이 평가를 하는데 2명 다 AA를 주면 1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A, B를 주면 8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몇 점 맞는 거죠? 38점을 맞는 거죠. 서울대 갈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다 끊길 것 같아요. 애들이 생활기록부의 모습이. 그러면 40%라고 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에서 결정이 나는 거죠? 수능에서 거의 결정이 나겠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40을 반영을 하는데 뭘 반영을 하냐면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것만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못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2명에 뽑히지 못하는 애들은 다 뭘로 진행이 돼야 되냐면 일반 전형으로 가야 돼요. 그럼 수능 80에 교과 20이거든요. 맞죠? 그럼 교과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반영하나 봤더니 15점을 기본으로 두고 AA 맞으면 5점 4점이니까 아까 지역균형보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중이 적고 수능에서 뭐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지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가 약대가 들어오면서 과학2를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과학 1을 쳤으면 생명과학 2를 칠 수는 없어요. 다른 거 2를 쳐야 돼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2를 치는 집단 자체가 서울대만 해당이 되거든요. 서울대만. 그래서 서울대만 지원하는 자연계 아이들이 2를 치니까 그 안에서 상대평가로 점수를 받기는 쉬운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를 치는 애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3점을 더 받기 위해서 2를 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연계에 진학하면 이제는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서울대를 목표로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다죠. 부담이 없어요. 왜? 원어만 치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가 서울대 갈 때는 서울대만 됩니까? 당연히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니까 지방대 의대도 내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 바탕은 둘 중에 하나, 일을 하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2를 찾을 때 일단 2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서울대 낼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2를 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또 뭐에 또 연관이 되냐면, 참 까다롭게 한다. 서울대가요. 수시든 정시든 의과대학부터 사범대학, 여기 공과대학, 자연대학 갈 애들은 뭘 또 두고 있냐면 2를 버리는 대신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을 두고 있습니다. 필수로 쳐야 된대요. 그러면 물리학과 화학의 수능에 응시하는 집단의 그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이 앞에 쫙 포진이 되어 있겠죠. 맞죠? 네, 그렇다면 과학을 선택을 할 때 애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수능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연금도 마치고 하려고 그러면 수능의 과학 선택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점수를 잘 받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애들이 가장 많이 치는 뭡니까? 생지 치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과학을 조금 준비하시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과학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은 일단은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80분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죠. 네, 어려워요. 대학 입시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이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